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쪽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걷기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고 튼튼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동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에서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한참 공사 중인 지하보도를 통해 가시면 7번 출구로 이어집니다. 7번 출구 앞에서 버스로 갈아탈 건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7번 출구 앞 정류소에서 12번이나 24번 버스를 환승하시면 됩니다. 버스로 약 2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서해 관문이라고 부르는 인천 연항여객 터미널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배를 타러 오신 분들로 벌써 많이 붐비는데요. 요새는 모바일 승선권이 카카오톡으로 하루 전날 와서 별도로 발권을 안 해도 돼서 좀 더 여유 있습니다. 터미널 1층에 약국이 있어서 멀미약도 팔고 있네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터미널 2층에 여객 라운지가 있는데요. 1층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한 고객 라운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기 오늘 제가 탈 배가 보이는데요. 탑승은 보통 20분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실 때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저는 아침 8시 쾌속선을 탈 겁니다. 이 배는 승객 약 300명을 태우고 시속 50km로 운행하는 고속 페리입니다. 배가 정말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1층 좌석은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좌석들이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연식이 있다 보니 오래된 느낌은 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층도 있는데요. 좌석 수는 적지만 창밖 전망은 더 잘 보입니다. 다만 가운데 좌석은 구명포트로 가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배는 인천대교를 지나 먼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는 천천히 운항합니다. 2층 구명조끼는 앞쪽과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화물 보관 아침이라 해무가 가득하네요. 저 멀리 팔미도 등 인천 앞바다의 섬들이 보입니다. 거대한 인천대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제 배는 서서히 속도를 올려 시속 50km로 달리는데요. 오늘 바다가 잔잔해서 거의 고속버스 정도의 흔들림만 느껴집니다. 약 1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서 배를 타는 피로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인천에서 하루 3번 고속선과 카페리가 운항 중이어서 당일치기 여행하기 딱 좋은 섬입니다. 오늘 도착한 섬은 덕적도입니다. 덕적도에 도착하시면 바로 입구에 있는 버스 대기소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배 도착 시간에 맞추어 서포리행과 북리행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오늘 북리행 버스를 탈 겁니다. 서포리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비해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덕적도는 백제시대부터 교통과 어업의 중심지로 한때 주민의 수가 약 2만 명이 될 정도로 번성했던 섬인데요. 지금은 인구가 1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은 여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는 섬입니다. 마을버스로 약 30분을 달려 북리버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북리행 버스는 하루 8번 1시간에 한 대씩 운행 중인데요. 점심시간 3시간은 운행을 안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 주민이 키우는 애견 같은데요. 덩치는 아주 큰데 사람을 좋아하고 정말 순하더라고요. 북리버스 종점 끝에는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이곳은 능동 자갈마당입니다.
해변에는 작은 소사나무 숲이 있는데요. 곧 잎이 돋으면 멋진 쉼터가 될 것 같네요. 챙겨간 간식을 조금 주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네요. 들어와. 능동 자갈마당은 참 독특한 해변인데요. 바닥이 큰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말이 자갈이지 사실 수박만큼 큰 돌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은 국내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선미도입니다. 덕적도의 예쁜 꼬리라는 뜻이고요. 해변 오른쪽 끝에 멋진 바위가 있는데요. 누가 봐도 낙타처럼 생긴 낙타바위입니다. 특히 낙타의 입모양과 등에 있는 혹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닮았네요. 자연의 신비는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이제 자갈마당에서 오늘의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초반 코스는 버스를 타고 왔던 도로를 따라 걷는데요. 교통량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곳에는 서해 최대 규모의 갈대 군락지가 있는데요. 어찌나 넓은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만 보면 마치 가을 같죠? 드넓은 갈대맛을 따라 걷다 보면 곧 넓은 해변이 나타납니다. 초승달 모양의 예쁜 해변은 소재 해변입니다. 작은 자갈과 모래로 이뤄진 아담한 해변인데요. 저 앞에 외로움 섬 하나가 보이네요. 섬 위에는 소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교회가 나옵니다. 저 교회에서 보는 바다 경치도 참 좋겠는데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섬 풍경은 섬 트레킹만의 매력입니다. 빨간 2층 건물이 있는 이곳은 작은 쑥계라고 부르는데요. 해양 경찰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서포리 해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을을 지나 서포리 쪽으로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덕적도에는 자전거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언덕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언덕 위에서 북리 항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한적해 보이지만 60년대에는 전국 최대 민어 어장이라 수천 척의 어선으로 붐비던 곳입니다. 마을에는 작은 캠핑장도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바다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백패킹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산이 온통 꽃으로 물들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배넘어제, 고개 정상에 도착하면 작은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운주봉과 비조봉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고개 정상에 국수봉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덕적도 최고봉인 국수봉으로 가려면 구름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국수봉은 안 가지만 구름다리는 한번 건너봐야겠죠? 길이는 짧지만 고개 정상에 있다 보니 전망은 제법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운주봉을 향해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제 경험상 섬에 있는 산의 경우 해발 고도는 낮지만 난이도는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덕적도 등산로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됩니다. 덕적도에는 소나무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능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 이곳이 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곳곳에 쉼터도 많고 트레킹을 즐기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덕적도 트레킹 코스는 꽤 다양한데요. 북쪽 끝에서 선착장까지 종주하는 코스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스가 가장 무난하실 겁니다. 산 중간에 큰 SK 송시탑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섬 어디서든 5G 통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송신탑을 지나면 사거리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용솔나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능선에 오르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 트레킹의 묘미는 바로 이런 풍경을 보며 걷는 거겠죠?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운주봉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특출나게 거대한 소나무가 보이는데요. 이 나무가 용솔나무입니다. 높이는 약 30m이고 지름은 1.5m에 달하는 큰 소나무입니다. 여기에 넓은 쉼터도 있고요. 운주봉으로 가는 길은 제법 험한데요.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운주봉은 해발 231m인데요.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조망은 앞쪽만 보이고 뒤쪽은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해변은 이계 해변입니다. 좁은 협곡 사이로 농과 밭이 자리 잡고 있네요. 운주봉을 내려오면 바로 비조봉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비조봉은 덕적도 최고의 조망을 자랑하는 곳인데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비조봉으로 가는 길도 로프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곳이 덕적도 최고의 조망 포인트인 비조봉입니다. 운주봉과 달리 멋진 정자도 있네요. 이곳에서는 덕적군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 해무가 많이 끼었지만 안내도를 보며 하나하나 섬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섬은 먹도라고 부르네요. 정자도 넓어서 간식 먹고 쉬었다 가기에 딱 좋았습니다. 저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유명한 서포리 해변은 백패킹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는 버스를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착점인 도우 선착장은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소야도로 넘어가는 다리는 잘 보이네요. 비조봉에서 밭지름 해수욕장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찔하네요. 섬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 이런 거 아닐까요? 산을 내려오면 새로운 명소로 이어지는데요. 깊은 숲속에 이런 멋진 시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은 몇 달 전 오픈한 덕적도 자연 휴양림입니다. 숲속의 집과 휴양관 쉼터 등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특히 텐트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숙소도 새 곳이고 모두 바다를 내려다봐서 꼭 한번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앞쪽에 멋진 해변이 있어서 들렀다 갔습니다. 이곳은 밭지름 해변입니다. 마치 미니어처 같은 소나무 숲은 아주 아늑했는데요. 솔숲 앞으로 펼쳐진 깨끗한 모래사장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서해바다라고 하기엔 너무도 깨끗해 보이는 바닷물도 좋았고 드넓은 백사장은 벌써부터 여름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트레킹의 피곤함이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해변을 지나 선착장까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중간중간 버스 정류소가 있으니 버스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선착장과 소야도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곳은 진리 해변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 앞에 있는 아담한 해변인데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좋습니다.
북적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요. 이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최근 부원 감소로 폐부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학교를 지나면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휴식하면서 걸으신다면 5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장 오른쪽으로 소야도로 가는 다리가 보이는데요. 이 다리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하고 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야교 다리 아래로 최근 해안 인도교가 개통했는데요. 독극부리 해안 탐방로라고 합니다. 이 탐방로는 험한 해안 지형 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건너편 소야도의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에 좋습니다. 밀물 때는 물이 차올라서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탐방로의 끝은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탐방로를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바위는 이름이 있을 법한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다시 선착장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섬 트레킹의 마무리 코스로 아주 좋았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식당들이 많은데요. 가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1인 식사가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물회를 시켰는데요. 가격 대비 새꼬시 회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내친김에 고등어 구이도 시켰는데 살이 꽤 실한데요. 돌아가는 쾌속선 시간은 오후 4시라 여유있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덕적도의 중요 비경을 보며 섬을 종주하는 코스인데요. 중간에 상가가 없으니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